엑스루프 타임즈 5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한국 무역적자 터널을 가고 있다. 암울하다기보다는 터널이란 것은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고, 다만 그것이 긴 터널이냐 짧은 터널이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무역 수지가 이 짧은 터널을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또한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상수지 11년 만에 1분기 적자 기록. 코리아 헤럴드 김은별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경상수지란 게 뭐 있냐 그랬는데, 한 며칠 전에 제가 일본 환동사 뉴스를 하면서 친절하게 그 일본 언론 매체는 재정수지에 대한 것도 설명해 줬고, 국제수지도 설명을 해 줬고, 그 다음에 그 경상수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수지에서 해외와의 이자 배당 등 수불 등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무역 적자라 하더라도 경상수지 쪽에서는 흑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잘 나갈 때 해외에 투자해 놓은 거기에서 배당 수익들이 매일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견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그 발표를 한 건데요. 1분기 그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적자가 됐다. 무역수지를 넘어서 경상수지까지. 우리나라도 뭐 해외에서 이익배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워낙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경상수지도 적자로 나왔다 이렇게 소개가 됐네요. 그리고 서비스 수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일본에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서 그 단체 관광 이런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인들 안 들어오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아이고 시끄러워가지고 아주 그렇습니다. 뭐 그건 개인적인 거지만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또 아닐지도 모르죠. 정승일 한전사장 국민께 송구 사의 표명 25조 원 자국책 마련. 오늘 아시아경제 오늘 뉴스 보도인데요. 한국전력 1분기 이 예정 영업실적 예정 공시가 나왔는데, 매출이 21조 5,94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매출은 31.2%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영업이 비용이 좀 적게 증가해서 영업 손실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만 따지면 18.7% 개선된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 전기료가 또 인상이 되면은 아마 영업 손실을 올해 다 커버할 수 있을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다. 우리 이제 정승일 사장 생긴 건 상당히 미남이네요. 배우처럼 잘생겼는데 쓸쓸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그 사장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희생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전력 판매 가격이 전력 구입 가격에 현저히 미달된다. 그런데 원자력 단가는 많이 남아요. 그건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한국 전력 자구 계획 주요 내용을 이 회사가 아시아 경제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가스공사도 보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제목을 붙인 건데요. 코가스 가격 미인상분을 매출 채권으로 처리했던 것은 분명한 분식 회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다고 이익 배당까지 했었어요. 한국가스공사도 1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매출이 17조 9,300억 원 달성해가지고 28.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더 증가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35.5%또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2%또 떨어진 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그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해서 그런 건지 LNG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 판매 가격을 못 올렸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종전에는 이익이 나는 식으로 결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좀 이게 수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작년도 거 제가 그때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독과점 업체가 재고 회전율이 6.9회전인데 연간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그 4.3회전이다. 독과점인데 먼저 선불이나 뭐 이런 것을 받고서 이 물건들을 내줄 것 같은데 어, 이게 4.3회전이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수금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 이 한국전력이 또 LNG를 한국가스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또한 어 그 한국가스공사의 그 한국전력이 20몇 프로 그 또 지분을 가지고 있죠. 서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수금이 늦는 거 이거 좀 이상하다. 일반 다른 가스 회사들은 아주 수금 회전율이 엄청 좋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금 지급도 그 좀 뭐 빠른데 왜 이렇게 그 낮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이 미인상분을 매출 처리한 거 이게 이제 그거 당연히 그거 분식인 거죠. 이게 그냥 패스가 돼서 이제까지 왔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구성에서도 보지만은 매출채권하고 기타 채권이 11조 한 6천억 정도 됐었어요. 이게 한 5조 원, 5조 2천억이 급격히 증가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에, 그러니까 전에 뭐 그런 걸 조금 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가격을 갖다가 뭐 어딘가 기획재정부가 그 창구인지 아니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창구인지 뭐 산업통상자원부겠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반영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게 눈이 안 띄었는데 이 정권 말기에 이 가격을 안 올려가지고 이 대선용으로 아마 가격을 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그런데 이제 그 결산을 그렇게 분식회계를 해버렸는데 이걸 회계법인들이 이거를 그냥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한정 의견 이런 적정 의견이 아닌 이런 거로 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맡은 이 수임한 그 회계법인은 적정 의견이라고 감사 보고서를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받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자기네들이 한다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3년마다 그 의무적으로 바꿔라. 금감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그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법이 생기면 어떤가? 만약 상장사 회계법인 감사 수임료를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는 제도가로 바뀐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럼 금융감독원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또 뭐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아마 회계법인들이 객관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를 해보게 돼요. 한국가스공사도 자구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다 그 월급 인상분 반납하겠다, 동결하겠다, 뭐 이런 거로 했는데 그게 뭐 이 다들 그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월급 인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아 가격을 정상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낭비 요소를 없앤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겠지만은, 어, 이 공사라는 데가 이 경영 마인드가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한국전력공사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그렇고, 기왕에 이 상장 회사로서 주식회사형으로 됐다 그러면은 경영 마인드 있는 경영진들이 들어와서 정부의 어떤 그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익이 안 난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경영진이 들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과거 정권의 정치 그 논리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아일보 이기호 대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큰 기자란 뜻인가요? 뭐 대기자 다음엔 논설위원이 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2의 문재인을 막을 문재인 실정 백서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청상 대선 민의 잊어선 안 돼. 이렇게 이제 그 현 대통령한테 다그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 윤 대통령 지지자 이탈한 이유는 태도, 좌파 정권 청산 미흡, 경제 상황 등 했는데 좌파 정권 청산 미흡으로 자 좌파 정권 때는 친일 매국노 청산 이런 거 청산이라는 거 청산 망할 때 하는 게 청산 아니에요? 망할 때 쓰는 용어를 왜 쓰지?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또 이기용 씨가 그 칼럼을 쓴 게 애써 쌓은 탑 허무는 말실수 대통령 즉 엄중하 대통령을 가리키네요. 야는 국익 팬개치고 사생결단 정면전 여는 웰빙 윤 정권 얼굴 먹칠하는 장지원 갑질 뭐 이런 것도 이제 컬럼을 쓴 게 있는 모양이에요. 윤 정권은 좌파 정권 청산이라는 소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 정권을 마치 지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 콜럼을 냈네요. 대기자가. 또 정의용 씨에 대해서도 북한 갔을 때 일거수일투족도 왜 인수인계가 안 됐냐. 그 다음에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김정은한테 넘겨줬다는 USB에는 무엇이 담겼는지 윤 정권은 알고 있느냐. 이런 거. 그리고 그 5년간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산하기관, 조합 등에서 얼마나 많은 좌파 인사들이 국민 세금을 누렸는지도 따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공영방송이라는 데서도 인민위원회를 연상케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숙청국을 벌였었다 하는 얘기도 있었죠. 어, 뭐 툭하면 위원회, 툭하면 인민재판으로 그 사람들이 위원회가 뭐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그냥 뭐 괜히 시민 누구 무슨 단체 이런 사람들 끌어다가 뭐 해가지고 여론몰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민주주의인 양 인민재판 해놓고 아주 저 이북식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갔던 그 문재인 정권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돈 버는 것에만 골몰할 뿐 누구 하나 천착해서 파헤치지도 않는다. 문재인 정권을. 그럼 동아일보가 해. 그러면 되잖아. 남들을 왜 핑계를 대냐. 니들이 하면 되지. 문 정권 때는 검찰을 앞세운 광란의 칼춤으로 5명의 유명을 달리하고 수백 명이 사법 처리에 고초를 겪었었다. 대통령이 아무리 전임 정권을 비판해도 그 비판이 주관적 주장의 영영하면 머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저는 일부러 이제 문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trouble in 이라는 뜻이죠. trouble in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가 썩지 않도록 이를 열심히 칫손질을 하더라도 사실 잇몸을 열심히 닦아야 한다. 이런 걸 나이 먹어서 좀 깨달았어요. 이만 열심히 닦아서는 안 돼. 잇몸도 열심히 닦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뿌리를 그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썩은이는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겠죠. 새 이빨을 집어넣더라도 썩은이는 뽑아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터미네이트 해야 된다. 아, 이레이징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잇몸부터 열심히 닦으시길 바랍니다. 윤 정권은 이 동아일보 대기자라는 사람하고 생각이 좀 틀린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순서 한국 매출, 일본은 순이익. 요게 이제 조선비지에서 도요다가 매출 363조 원의 역대 최고를 일으켰고 원자재 상승 여파 순이익 4년 만에 감소했다. 그래서 순이익은 14% 감소한 23조 9,920원 해서 2차적으로 표현했는데 시사통신 일본 시사통신에서는 도요다 순이익 4분기 만도 원자재 연료 급등 영향 이렇게 돼 있고 매출액은 최고 23년 3월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월 결산이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부터 얘기를 하네요. 순이익이.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좀 틀린 거죠. 이익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형은 이제 2순위인데, 우리나라는 외형을 먼저 얘기하고, 뭐, 손익계산서도 외형부터 먼저 얘기는 하죠.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일본 측 관점이 벌써 틀리다는 거죠. 언론기관들도 순이익이 얼마나 느냐 이걸 더 중시한다. 매출은 줄어들 수 있다. 워낙 그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해서 그런지 또 이런 식으로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핵심 95% 수입, 중국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한국이라고 조선비즈에서 그 리튬이온 배터리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하고 있고 양극업계 생산 능력 확대 경쟁에서 4대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핵, 분리막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생산 능력 확대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재 부분 쪽에서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투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소개를 하고 있고요. 셀, 양극재, 전국체, K배터리 생태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 수입 전구체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95.3%에 달했다. 이래 가지고 그 수입선 다변화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중국의 이 전구체 그 원료 이거를 중국에 의존해 가지고 그 중국이 무기화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드문 뉴스 매체인데 인더노우 바이 야후 야후에 이제 인더노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여성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두 명의 뚱뚱한 공포증 남자와 마주친다. 이걸 내가 왜 이걸 가져왔나 모르겠네. 싱가포르의 아름다운 기준은 더 나쁘지 않더라도 거의 같다. 야하게 찍었네요. 이게 누구냐, 이게. 인도노우 니아 발라오의 이 사진 찍음인데, 제니, 브레핑크인가요? 제니는 참석한 유일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방탄소년단의 동료 켈빈 클라인 브랜드 홍보대사 정국, 데비 네버, 타비아 보네띠, 아이린 김 등 많은 주목할 만한 게스트들이 참석했습니다. 작은 라일락 드레스를 제작한 제니 김, 늘씬하네요. 이거 뭐 나이 먹은 사람이 봐도 그냥 가슴이 뛰네. 북한은 일본에 남한에 가입하지 말라고 로이터 수일자인데 그 뭐 그 북한 무슨 그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외교부의 일본 문제 연구소 김소라
C라는 사람이 만약 일본이 끈질기게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을 형성하는 데 의존한다면 그것은 동북아를 불안정한 상태로 빠뜨리고 마침내 그것이 멸망하는 불길의 바다를 만들 것입니다. 협박을 하고 자빠졌네요. 어, 일요일 한국을 실무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년 만에 양자 방문에 대해서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킨다고 비판을 또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미 원자력 컨설팅 그룹이 또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이 SMR 소형 발전 뭐 이런 등등을 또 하고 있는데 내용은 생략하고 제목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원전 사업 중에서도 SMR 소형 원전 산업이 미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미 비밀문고 한국 분 무인기 방공망 취약 보강에 3 내지 5년 걸려. 한번 이미 보도가 나왔던 거를 이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어, 이 5월 11일자로 다시 냈습니다. 아, 이, 뭐죠? 드론이 침투해 갔다가 서울 상공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이거를 격추도 못 시켰다. 이런 얘기고 뭐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비톨 신세계 질서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의미할 만한 게 신세계 질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보게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강력한 존재가 있다. 편집증 때문에 언젠가는 실수할 날. 주인공 보고 하는 얘기인데 뇌는 맥락에 따라서 정보를 연결하고 구성한다. 맥락이라는 게 그러므로 어떤 상황의 맥락을 바꾸면 사람들이 다르게 인지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정보전, 신경전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는 얘기죠. 선거에서도 써먹고 그다음에 선동 뭐 이런 거에도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AI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분석할 수 있고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유도할 수 있다면은 엄청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신세계 질서는 각 나라의 정부를 타도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 현재의 음모론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영화를 한 것 같아요. 드라마로.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서 데이터 공유법의 목표는 사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유세를 했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는 유세하는 이 바지 사장 여성 후보였는데 이 사람을 또 암살하는 거로 또 나와 있어요. 참 미국 애들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드라마를 풀어갑니다. 누군가 수백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선거활동에 지원하는 꼭두가시를 조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신세계 질서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이 비유되는 열린사회재단이라는 조지 소로스가 만든 근데 이게 뭐가 열린 소사이어티인지 그거 저기 이 과학 철학자 이 제가 존경하는 과학 철학자 누구시더라? 아이고. 잠깐 또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어, 저기 있는데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음모론은 거의 정신 착락에 가까울 정도의 병으로 몰린다. 음모론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거 음모론이라고 또 매도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진짜 위험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다. 아직 자유의지가 있을 때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조정자는 공포심을 무기로 이용해서 여론을 바꾼다. 이 열린사회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칼 포포입니다. 칼 포포. 제가 이 과학 철학자로서 매우 존경하시는 분이죠. 한국의 한 전투기 제조 공장 내부 모습. 이게 카이 한국 항공우주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뷰 공장 견학
기사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장훈 내 조국인이 말할 수 있다. 이래 사과하라. 하는 거 돈 내라. 언제까지 할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성호철 특파원이 이 인터뷰 기사입니다. 일본 야구의 전설 장훈이 했는데 쭉 뭐 이렇게 이 설명들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히로시마 원폭에서 살아남았다. 근데 자기네가 살던 동네가 산 중턱이라서 이 수풀이 자기네들을 보호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산 중턱이란 얘기는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산 판자촌들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형의 그 도움으로 그 고등학교에서부터 야구를 해서 일본 이 국적으로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가 이젠 됐다. 야구 그만둬라. 조국을 팔면서까지 야구 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 사실 어머니가 위대하네요. 그래서 이 도웨이 그 야구단인가 거기에서 일본 야구협회 압력을 넣어서 1945년 이전 일본 출생자는 예외라는 규정을 추가한 것들이 장훈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장훈은 그날 밤 어머니가 일본이 무기와 인원이 많아서 우리가 졌을 뿐이지 같은 무기였다면 안 졌다. 우리는 앞으로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일에 사과해라, 돈 내라,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소? 쪽팔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센 놈이 약한 놈 먹고 사는 시대였으니까 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 그만 저기 역사 파리 그만 좀 해라. 위안부 파리, 징용령 파리 그만 좀 하고 좀 이런 얘기예요. 아니 100% 공감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가 참 뭐 아주 장하신 어머니시군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장훈도 80대 노인이 다 됐네요. 예. 이 장훈 때문에 우리나라 야구만 와도 되게 히트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중국의 한국 경제 보복 위협 공동 대처하겠다. 워싱턴 선언이 나오면서 중국이 이제 뭐 한국한테 불이익을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나름대로 나름대로 립서비스인지 모르지만 신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라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하고 협조해서 잘 하겠다는데 그게 불이익이 되면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재생농업에 대한 건데, 뭐, 차관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요즘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ES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에코노 타임즈 바이 엔자 블레스라는 기자가 아주 장문의 기사를 냈는데요. 농사는 바뀌어야 된다. 현재 세계 곡물 시장 메이저가 네슬레, 펩시코, 카킬, 바이엘과 같은 데가 잡고 있다. 90%가 4개 업체에 독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 올리고 하고 뭐 해서 뭐 밀가루 가격 올리고 그다음에 음식 가격 오르고 그런 거 다 이 4대 메이저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 그래서 또 일반 자영 농업업자들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값비싼 기계를 사기 위해 또 빚을 지게 되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재생농업이라는 게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까놓고 보면은 이런 이 곡물 메이저 업체들의 눈가림식 같다라는 내용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 농사 짓는 중간에 휴경을 하라고 그러죠. 보통은 옛날 이 성서 안에도 그걸 무슨 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휴경을 시켜가지고 땅의 생산 능력이 다시 되살아나도록 그럴 때 여기다가 가축을 키우면은 이제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 땅이 또 재생되는 이런 거가 이제 재생농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산업적으로 발달한 글로벌 노스, 주로 북미,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은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제3세력을 얘기하는 건데, 농부들의 요구와 식량 시스템에 더 광범위한 권력 분배 등을 강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재생 농업을 주장하는 게. 그래서 농업 생태학이라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 생태학 쪽에서는 신자유주의 기업 지배 식품 시스템의 세계화에 도전하고자 한다. 자, 이게 기계화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꼭 우리 한국 그 농사 짓는 모양 같은, 이제 무릎을 안 꿇이고 이제 쫙 그 무릎은 피고서들 일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무릎이 금방 나가죠. 허리도 나이 들어가지고 허리도 굽고 그러기 때문에, 글쎄 이게 뭐 어느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식품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결국 이런 걸 다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신토부리 이거 좀 계속 우리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재생농업의 목소리는 그 다양성, 지속 가능성 이런 거로 공정성, 정의, 다양성에 더 중점을 두고 한다. 요런 말이 나오면은 좀 이상하게 좌빨로 들린단 말이에요. 특히 좌파들이 주로 내세우는 슬로건으로 농업에까지 왜 정치적 슬로건을 하는 것일까? 이게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제가 또 순수하게 받아보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배경을 짚고 넘어가면 결국은 좌파들의 무슨 속셈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